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2기 수강생 C타입 팀의 이지연입니다. 저는 프로토타입 발표 전에는 프론트엔드 파트를 맡아 개발을 진행하였고, 프로토타입 발표 이후에는 쿠버네티스 파트를 맡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프로토타입 발표 전과 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스페이스 생성과 스페이스 입장과 관련된 페이지들로 시연 영상은 데모 비디오에서 따왔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생성하기 부분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생성하기 부분의 UI 디자인 및 기능 구현을 맡았으며 스페이스 생성 후 서버에서 전달되는 입장 코드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화면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스페이스 생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 스페이스 이름과 초대할 이메일을 입력한 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달이 뜨면서 스페이스 입장 코드를 복사할 수 있게 되고 카피 버튼을 눌러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app.js 파일에 모든 라우터들의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스페이스 생성과 스페이스 입장 두 가지의 버튼이 존재하며 각각의 버튼은 해당 기능을 구현해 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스페이스 생성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주석으로 생성한 스페이스 초대 코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버튼을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알람 메시지와 함께 입장 코드가 복사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참여하기입니다. 여기서 또한 저는 UI 디자인 및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방금 복사해 두었던 입장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성공적으로 입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참여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발표 후에는 사용자 정보를 불러오는 API 개발 또한 진행하며 백엔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출 후 소감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토타입 제출을 통해 UI 디자인 및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엔드와 연동하고 필요한 API를 직접 개발해보며 완전한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웹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을 맡고 있는 팀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백엔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백엔드 개발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프로젝트 진행 시 제가 담당했던 쿠버네티스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기술이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유튜브 영상들 및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스스로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를 정리해보며 이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보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고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은 처음이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설계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각 기능별로 선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 표시하였습니다. CI/CD와 관련된 연결은 주황색,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로는 연두색,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와 서비스 노드 간의 연결은 하늘색, 모니터링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은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관리가 되며 각 기능에 따라 네임스페이스를 다르게 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르고 CD 노드는 외부 서비스인 길랩과 통신을 하여야 하므로 길랩에 대해 방화벽을 허용시켜야 했으며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두 노드는 각각 사용자와 스페이스 설문과 관련된 서비스를 구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노드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사용하여 각 노드의 실행 정보, CPU 사용량, HDD 사용량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은 학교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가정하고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리소스의 한계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4개로만 이루어진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22년 하반기에 쿠버네티스 측에서 도커 기반으로 구축 가능한 버전의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익숙한 방식이었던 도커 이미지로 실행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테이너 D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한 후 야물 파일을 통해 도커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수업에서 진행했던 실습 자료를 기반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구축을 진행하였고 현재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러닝 상태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 1은 사용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담고 있는 노드로 사용자 로그인 및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로그인, 사용자 정보 수정 페이지 등이 포함됩니다. 노드 2번은 스페이스 생성, 스페이스 입장, 그리고 스페이스 정보 저장 등 스페이스와 관련된 기능, 그리고 설문 생성 및 응답, 설문 결과 제공, 설문 정보 등과 관련된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드로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전부 파드로 생성이 되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르고 CD 노드의 경우에는 파드의 상태는 러닝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웹상에서 접속이 불가능하여 트러블 슈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의 경우 CNI 설정 시 해당 네트워크 대역이 지정되지 않아 그 부분을 수정해 주었고 도커 이미지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받아오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도커 허브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버전으로 명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고 CD 노드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모두 확인해보고 수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방화벽 문제이거나 리소스 부족 문제 혹은 CNI 연결과 관련된 심화적인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부분을 공부하여 트러블 슈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을 완료하고 난 후의 소감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아 처음에는 매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교수님들께서 제공해 주신 실습 자료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이해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습 자료에는 도커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었지만 도커 기반의 버전이 지원 중단되며 컨테이너 D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명령어의 차이, 컨테이너 생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르고 CD 노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모니터링 노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보고 더욱더 실력을 쌓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실력이 성장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강생 이지연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